위의 혈압이 140 이상이거나 밑에 혈압이 90 이상일 경우를 고혈압이라고 합니다. 네. 혈압이 높으면 갑자기 혈관을 터뜨리거나 동맥경화를 유발해서 뇌졸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고혈압 없는 사람에 비해서 뇌졸중 발생 가능성이 3배 증가합니다. 네. 고혈압의 관계를 그래프로 준비해봤어요. 그렇죠? 혈압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뇌졸중이라는 사망률이 증가합니다. 특히 젊은 사람일수록 혈압이 낮은 것은 정상혈압에 비해서 혈압이 높을 때 뇌졸중 발생률이 올라갑니다. 네. 보통 우리가 보고 혈압 오른다고 하면은 보통 누가 막 화나게 하거나 뭐 뒷골 만지잖아요. 그것도 그 혈압하고 상관이 있는 겁니까? 많은 분들이 그렇게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건 잘못된 상식입니다. 고혈압은 대개는 증상이 없습니다. 물론 갑자기 혈압이 증가하는 경우에 어지럽거나 두통이 생길 수는 있지만 대개의 경우에는 고혈압으로 인한 증상이 없습니다. 따라서 정기적인 혈압 점검을 통해서 고혈압을 미리 진단받는 것이 좋습니다. 예. 상식적으로 혈압 올라 쟤 때문에 이건 거짓말이네요. 거짓말이에요? 그거는 지금 이제 대개는 근육 신경을 많이 쓰거나 흥분하거나 긴장하면은 목에 있는 근육이 경직이 돼서 근육통이 생기고 아프면 혈압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 혈압이라는 게 참 잘 다스려야 되는 게 이 약을 한번 먹기 시작하면은 끊을 수 없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약을 근데 드셨기 때문에 계속 드셔야 되는 건 아닙니다. 혈압이 높은 사람이 대개는 고혈압이 지속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드시는겁니다. 하지만 그 체중을 줄인다든지, 그다음에 싱겁게 드신다든지, 그다음에 스트레스가 줄어든다든지 하면 혈압이 떨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혈압을 조절을 할 수가 있고 그 혈압이 정상화되면 약을 안 드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약 드시기 시작하기를 겁내실 필요는 없다. 뇌졸중을 부르는 두 번째 질환. 당뇨입니다. 나오잖아, 당뇨. 당뇨는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뇌졸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당뇨 자체로 인해서 뇌혈관이 작은 혈관들을 손상을 시켜서 유발할 수도 있고 동맥경화를 유발해서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당뇨도 아주 중요한 뇌졸중의 위험 요인입니다. 네. 당뇨가 있는 분들은 당뇨가 없는 분들에 비해서 뇌졸중이 발생할 가능성이 일반적으로 2배 증가합니다. 2배. 그 다음 질환은 지금 가장 화살표가 높이 올라가 있죠. 무려 이게 최고요. 뇌졸중 위험이 6배인 질환이 있어요. 이게 과연 뭘까? 6배요? 네. 스트레스. 비만. 네. 동맥경화. 이제 동맥경화로 인해서 이제 심장 혈관도 망가뜨릴 수가 있고 뇌혈관도 망가뜨려서 뇌졸중 유발할 수 있는데 여기서 동맥경화로 해서 뇌를 공급하는 목혈관이 많이 심하게 좁아져 있거나 머릿속 혈관이 심하게 좁아져 있는 경우에는 뇌졸중 발생 위험성이 크게 증가합니다. 6배나 증가합니다. 지금 보시면 화살표가 번쩍번쩍하는 부분이 혈관이 좁아져 있는 부분입니다. 혈관이기 때문에 간이 매끈하게 쭉 연결돼서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화살표가 가리키는 부분이 끊어진 것처럼 보이시죠? 그러니까 아주 심하게 좁아져 있기 때문에 MRI에서는 저렇게 끊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혈관이 심하게 좁아져 있고 저런 분들은 뇌졸중 발생 위험성이 이렇게 크게 증가합니다. 자, 그럼 나머지 하나도 굉장히 궁금해지는데요. 자, 어떤 걸까요? 부정맥.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면은 심장에서 피찌꺼기가 형성이 될 수가 있고 그 만들어진 피찌꺼기가 날아가서 뇌혈관을 막을 때 뇌졸중을 유발하게 됩니다. 이런 부정맥이 있는 분들은 뇌졸중이 발생할 위험성이 크게 증가합니다. 5배네. 심장입니다.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면은 피가 모여 있는 부분에 이제 피찌꺼기 형성되고 형성된 피찌꺼기가 저렇게 덜렁덜렁 거리다가 떨어져 나와서 뇌혈관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를 색전이라 하고요. 이 색전이 뇌혈관을 막게 되면은 그 혈관에 의해서 공급받던 뇌조직이 손상이 됩니다. 그것을 뇌경색이라고 합니다. 환절기에 많이들 이렇게 쓰러지시잖아요. 네. 환절기하고 무슨 영향이 있습니까? 계절이 급격하게 변해질 때, 특히 갑자기 추워질 때 일반적으로 뇌졸중 발생률이 증가합니다. 하지만 그 뇌졸중의 발생률은 전 사계절 골고루 돼 있기, 분포가 돼 있기 때문에 사계절 이런 위험 요인들을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은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조심하시는 게 좋습니다. 시한폭탄이라고도 하죠. 갑자기 혈관의 한 부분이 저렇게 부풀어져 있다가 갑자기 터져버리게 되면은 엄청나게 심한 뇌출혈이 발생하고 그럼 심한 두통과 의식 저하가 발생합니다.
평상시에 건강하다고 생각하시던 분이 저런 동맥류가 파열이 돼서 사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갑자기 찾아올 수 있는 뇌졸중, 이때 잘 대처만 해도 귀한 목숨을 구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네, 그래서 정말 궁금합니다. 어떤 증상이 있을 때 지금 위기구나, 뇌졸중이 올 수 있겠구나 하고 생각을 해야 할지요? 뇌졸중이라는 증상은 매우 다양합니다. 하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이 한쪽 편의 팔, 다리가 동시에 힘이 빠지는 경우입니다. 힘이 약해지는 경우입니다. 네. 그 다음으로 말할 때 발음이 부정확해지거나 예. 그다음에 말을 하고 싶은데 말이 안 되어 나오거나 말을 잘 못하는 말을 이해하는 걸 잘 이해를 들은 말을 잘 이해를 못할 예.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 어르신 저러는 걸 살펴야겠네요. 자, 세 번째는 어지러워서 갑자기 걸어갈 때 한쪽으로 쏠린다든지 자꾸 넘어진다든지 아하. 이런 경우가 흔한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네. 자, 다음. 갑자기 한쪽 편에 안 보이거나 두 개로 겹쳐서 예. 보이거나 이런 경우도 흔한 증상입니다. 주로 예. 이제 한쪽 편으로 그 증상이 오는군요. 예. 네. 갑작스럽게 심한 두통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뇌졸중을 의심을 해야 됩니다. 예. 뇌졸중이란 뇌의 손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매우 다양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 하지만 이런 대개의 경우에는 이런 증상들 한두 가지씩 갖고 있는 게 대부분이기 예. 때문에 만일 집에서 계시다가 이런 증상이 갑자기 발생하는 경우엔 뇌졸중을 의심하시고 빨리 병원을 찾는 것이 또 좋겠습니다. 이런 경우가 또 자주 일어난다든지 그러면 아주 위험한 예, 아주 상태죠. 위험하고요. 저희 어머니가 편두통이 굉장히 심하시거든요. 30년째 계속 아프시다가 이제 조금 좋아지셨는데 혹시 모르니까 내가 만약에 쓰러지면은 집에 있는 바늘로 온몸을 조사나라 그러셨거든요. 예. 그래서 엄마 어떻게 그래? 그랬더니 손이고 발이고 귀고 그냥 무조건 보이는 대로 다 그게 아마 뭔가 이렇게 통하게 하라 그런 말씀하는 거죠. 예, 보이는 대로 그러니까 그냥 어머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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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수진 씨 당신의 어머님이니까 내가 쓰러지거든 바늘로 나를 조사라. 이런다고 말씀드립니다. 뇌졸중은 제가 그런 상식으로는 시간과의 싸움이라고 들었어요. 아, 시간? 따고 자시고 조실 필요 없이 무조건 병으로 퇴야 돼. 무조건 병으로 가야 돼요. 병원으로 가기 전에. 아니야. 근데 하기 전에 뭘 했건 해야지. 가다가 이것도 시간 가요. 이 양반아, 그게 아니야. 일단은 사람이 쓰러졌는데 이 사람을 갖다가 이렇게 쓰러졌으면 이대로 놔둘 거야? 그렇지, 거기. 안정을 딱 이렇게 취해. 맞아, 이렇게 안정을 딱 취해가지고 그렇지 안정시켜가지고 빨리 그저 구조 119로 전화를 해야 돼. 허리를 좀 이렇게 주물러도 되는 겁니까? 마사지. 네, 마사지. 선생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 좋은 방법인가요? 가장 중요한 거는 가능한 빨리 119에 연락하셔서 도움을 받으십시오. 네. 일반적으로 집에서 할 수 있는 응급처치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지. 가능한 그러면 빨리 구성하는 게 좋습니다. 해서는 안 되는 그러면 일이 저 혹시 있어요? 설수진 씨의 조수는 거, 주물르는 거 이런 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지금 만일 불편한 자세로 있으면 편안하게 해주셔야죠. 예, 그리고요? 좀 숨을 더 잘 쉴 수 예. 있도록 해주고 그래서 뭐 죄 있는 부분이 있으면 예, 풀어주시고 기도를 또 확보해줘야 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청심환 같은 것들을 드린다든지 뭐 바늘로 한다든지 그러면 자기가 방어할 능력이 없는 상태십니다. 뇌졸중 환자로 마비가 있거나 그러면 특히 이제 쓰러져 계시고 삼키는 기능도 나쁜데 입으로 드셨다가 갑자기 기도를 막아서 호흡이 나빠지거나 폐렴까지 가실 수도 있고요. 그게 꼭 얼마나 안에 시간이. 가면 되겠어요? 시간이. 가능한 빨리 도착하면 빨리 도착할수록 그렇죠. 그 뇌 손상을 줄이죠. 줄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근데 현재까지 연구에 의하면은 3시간 이내에 도착하면 혈관을 뚫어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3시간 이내에 도착하기를 요구하고요. 근데 3시간 이내에 도착했다 하더라도 혈관 뚫어주는 시술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3분의 1이 채 안 됩니다. 근데 하지만 빨리 도착하면 빨리 도착할수록 그럴 가능성이 더 높아집니다. 네, 한국인의 경제질환